안녕하십니까. 2026년 냉동빵집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장소에서 시작했는데요. 이번 냉동빵집은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을 해결해드릴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망의 Q&A 1탄은 모든 사장님들 또는 예비 창업주분들이 너무너무 고민하는 노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벌써 시급이 작년 대비 좀 올라서 벌써 반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로법들도 새로 개정이 되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연초부터 세팅을 바로 잡으셔야지 올 한 해도 무탈하게 사업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의 전문가인 노무사님을 모셔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노무사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민석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성민석 공인노무사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기업에 대한 자문과 노사 간에 대한 다툼, 갈등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큰 카테고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 사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번 26년도에 달라졌는지, 어떻게 이제 반영돼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큰 카테고리로는 뭐 이제 이번 연도 법이 바뀌면서 올라간 최저임금 혹은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그 영세 및 소규모 사업장 위주 인사 노무 대비 사항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건 저도 필기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반영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항시 매년마다 뭐 1회씩 한 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2.9% 가량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030원. 근데 이번 연도에는 1,320원으로 올랐고요. 이거를 주 5일 하루 9to6 8시간씩 근무하시는 근무자들 기준으로 보면 215만 6,880원으로 대략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직원분들의 인건비, 4대 보험료와 연동돼서 인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법령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준수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그냥 올려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반영을 적용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또 갱신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체적인 특히나 이제 법령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인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법령 자체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해줘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근로계약서를 세팅할 때 기본 급여를 세팅을 하는데 그게 변동이 되면은 그때는 또다시 한번 근로계약서 갱신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및 교부를 해줘야 된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올 해가 바뀌었을 때 이 부분이 필요한 수정사항이 있는 업체분들은 꼭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지 나중에 조금 손해보는 일들이 저는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1월이 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 적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만 잘 작성하면 대략 70~80%의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70~80%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에 좀 예방이 되겠네요. 이거를 만약에 어기거나 이랬을 때 생기는 뭐 이런 페널티 같은 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그리고 교부는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이라는 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전산으로 잡히는 전과 이력이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로 지금 온라인에 배포되어 있는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꼭 기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걸 저희는 의무기재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될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근무 장소, 그리고 수행해야 되는 업무, 그리고 임금, 그리고 임금의 계산 방법, 그리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근로계약서 같은 것들을 이제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작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하단에다가 노무사님의 연락처라든지 사무실 이런 번호 이런 걸 남겨 놓을 테니까요. 그쪽으로 한번 문의를 주셔서 한번 세팅을 좀 제대로 해 놓으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어려운 게 없으시니까요. 한번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근로계약서에는 입사할 때 쓰는 건데 퇴사할 때 꼭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법상으로 규정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사관계가 단절됐다,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 단절에 대한 문제, 해고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사직서는 좀 필히 받아두시는 게 좋다. 최소한의 권장사항이다 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사항인데 그날 당일 입사, 당일 퇴사를 하게 되면은 근로계약서, 사직서 이 두 가지 다 받아야 될까요? 받아주세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겪은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네. 약간 좀 의도적이기도 하고 악의적이기도 한데 단 하루만 근무를 하고 뭐 이제 본인 감정상 뭐 이제 회사와 이제 결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담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서가 있거나 그런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 아닌 이상은 본업이 있기 때문에 당일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네. 만약에 대표님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직원분이 제가 지금 바빠서 조금 이따가 쓰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미루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 처벌은 과연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요? 그럴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악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럴 의도로 입사를 했고 네. 그리고 그런 걸 유도해서 합의까지도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근로자들이 작성을 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서면이나 혹은 문자나 카톡으로 근로 조건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좀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로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참작이 돼서 조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식업 특성상 근무 시간이랑 휴게 시간에 대해서 조금 구분하는 게 조금 이제 스케줄 근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변경되는 이런 탄력 근무에 대해서 조금 다들 고민이 많으신데요. 혹시 이 부분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브레이크 타임이 없다라고 하면 손님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법률적으로는 판례상으로는 대기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은 휴게가 아닌 근무의 연장이다. 근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금을 지급을 하라 라고 이제 많은 법원 판례들이 나와 있고요. 직원들을 사업장에서 벗어나서 쉬게끔 해주시는 걸 저희는 권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4시간 근무, 30분 휴게가 어려워서 뭐 4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를 하고 또 4시간 근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4시간 근무, 1시간 휴게, 4시간 근무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뭐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그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상에는 휴게 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을 부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휴게 시간은 근무 시간 중에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4시간을 근무를 하고 상호 합의하에 휴게 시간 없이 퇴근을 한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률상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약간 단시간 근무 그런 분들에 대한 휴게 시간 관리는 어느 정도 팁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궁금하시면 밑에 하단에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의를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 있으면 또 그것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단시간이라고 하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을 근무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일을 만근을 했을 경우 발생하는 주휴라든지 혹은 한 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그리고 퇴직금 발생 대상이 아니세요. 부분을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을 하신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인력풀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 시간들을 공백을 메울지는 잘 스케줄을 조합해서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냉동생지를 사용하는 매장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렇게 초단기 근로자들을 채용을 해서 저희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초단기 근로자 어떻게 보면은 업무 숙련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시스템을 잡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활용도 있게, 그리고 그 초단기 근로자들도 장시간이 아니라 단기간에 일부러 근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과 근로자들이 협의를 잘 하면은 아마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좀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혹시 좀 이런 것들은 체크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그것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정부에서 가짜 3.3% 프리랜서 분들을 잡고 있다.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원이라면 4대 보험을 가입시키는 게 맞지만 상호 합의하에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캐치를 하고 있다 보니 3.3% 신고가 적발이 될 경우 과거 3년치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해서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초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 왜냐? 초단시간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한 꿀팁인데요. 프리랜서의 기준을 이 기준이 맞춰야지 프리랜서라는 거 혹시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법률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용 종속 관계에서 지위를 받느냐, 얼마나 종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느냐가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금속 가공, 반지를 하나 맞춘다 라고 하면 저희는 가서 디자인을 선택하고 그 가공을 맡기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일체 사실은 저희가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자체를 조율을 해서 좀 빨리 요구를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 금속 가공하는 그 작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대표나 관리자가 지시하는 일을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상은 근로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성민선 노무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 홍보를 좀 해보자면 네, 대놓고 하셔도 됩니다. 네. 요식업을 대상으로 기업 자문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식업에서 어떤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으신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자신의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시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 때문에 발목을 잡히거나 근로자 불화가 생기거나 오히려 근로자로부터 압박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봐서 최대한의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냉동빵집을 보고 노무사님께 연락 주신 분들에게 무슨 좀 작은 혜택 같은 거 없을까요? 정말 친절하게 대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을 봐서라도 최대한의 효과, 최소한의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지장이 없게 우리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냉동빵집을 보시는 대표님들, 또 예비 창업자분들, 또 베이커분들, 또 바리스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즐거운 업무 환경에서 좀 근무를 하셨으면 해서 만든 이런 컨텐츠였고요. 냉동빵집은 다음 편도 이런 Q&A 베이커리로 찾아뵙도록 할 예정입니다. 꾸준하게 2026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